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포스코딩스 같이 한번 분석해 볼 거고요. 자, 우선 오늘 주가 흐름 34만 5천원 0.7%. 자, 약간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아무래도 최근에 일주일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주가가 음봉으로 밀렸었고, 자, 오늘 어떻게 보면 진짜 오랜만에 양봉이 나왔는데, 자, 양봉 캔들의 형태가 어떠냐면, 자, 윗꼬리가 살짝 달려있고 아랫꼬리가 달려있는 도지 캔들이죠. 장중에 밀렸다가 종가에 회복을 했다는 뜻이죠. 자, 그리고 지금 정확하게 이 반등 나온 자리가 어디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포스코딩스 분석해서 말씀드릴 때, 자, 포스코딩스가 본격적으로 하방 추세로 갔을 때 제가 쭉 그어놓은 검정색깔 선 있죠 여러분들, 이 선, 여기서부터 고점이 계속 내려간다고 얘기했어요. 자, 이렇게 쏟아졌다가 반등이 나왔지만 위에서 돌파를 못했죠. 그 다음 또 반등했지만 여기서 돌파 못했어요. 그 다음 또 밀리고 반등했지만 돌파를 못했고, 비슷한 패턴이 계속 나오다가 이 자리죠 여러분들. 원래는 여기서 돌파를 못했어야 맞아요. 그쵸? 지금 1년 넘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이런 추세를 이어갔잖아요. 근데 이번에 여긴 돌파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지금 포스코딩스가 만들어가고 있는 이 추세 라인의 변곡점이 발생을 한 거고, 한번 이미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돌파가 나온 자리는 이제는 지지라인이 된다. 만약에 이번에 포스코딩스가 조정을 받으면서 상승하는 추세에서 완전히 꺾였으면요, 더 밀렸어야 맞았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일단 양봉 캔들이 나왔다는 건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 그리고 이제 하락이 나올 때도 이렇게 급하게 내려간 게 아니고 여러분들 진짜 찔끔찔끔 내려갔잖아요. 여러분들 피로도가 당연히 많이 누적됐을 수밖에 없고, 보통 급하게 내려가는 거는 급하게 반등이 나와요. 왜냐면 과대낙폭에 의한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이런 식으로 질질질질 흘러내렸으면요, 다시 추세를 돌리려면 일단 옆으로 가는 횡보 라인이 나올 겁니다. 횡보 라인이 나오면서 단기 평선 내려올 때까지 조금 시간 걸릴 거고, 이 단기 평선이 수렴하는 자리에서부터 다시 한번 상승의 방향을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고요. 근데 이렇게 또 상방으로 간다고 해서 무조건 지금부터 50% 60% 폭등한다는 게 아니고, 횡보하다가 이제 올라가면서 어떤 라인에 돌파를 해야 되냐면, 지금 포스코딩스의 오랜 장기 평선 있죠 여러분들. 검정 색깔 선은 240일이고요 보라 색깔 선은 480일이에요 이 이평선을 돌파를 해줘야 돼요. 이번에 횡보하고 올라갈 때, 만약에 이제 올라가는 과정에서 어쨌든 얘네가 이렇게 내려올 거잖아요. 이번에도 만약에 돌파를 못한다, 이때처럼, 그럼 다시 한번 또 내려갈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포스코홀딩스는 여러분들 시간이 좀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주가가 내려갈 때 급하게 팍 내려간 게 아니기 때문에 급반등 같은 거는 사실상 우리가 기대를 안 하는 게 맞고요. 이제는 어쨌든 간에 하락세는 멈췄고 옆으로 가는 횡보 라인에서 단기 평선, 지금 제 화면엔 분홍색 선, 파란색 선, 연두색 선 있죠 여러분들. 5일선이고요 11선이고 21선이에요 얘네가 조금 내려와야 돼요. 이런 식으로 내려오고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내려와서 캔들이랑 서로 맞닿는 구간에서 반등을 할 거고, 이 반등의 과정에서 이제 장기 평선을 넘기냐 못 넘기냐에 따라서 상승의 흐름을 이어갈지, 아니면 올라가다 저항대에 부딪히고 다시 한번 조정을 받을지, 좀 이런 흐름이 연출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자리는 어떤 자리가 될까요? 우리에게는 저점에 매수할 수 있는 맥점이 되겠죠. 그쵸? 그럼 이제 평단가가 조금 높으셨던 분들, 38만원대, 39만원대, 자, 이 정도 구간의 평단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면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로 나쁘지 않고요. 근데 이제 내가 조금 애매하게 평단가가 한 이 정도 라인에 있어요. 35만 5천원, 37만원 이러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굳이 마이너스가 큰 것도 아니고 매수에 들어갈 만한 큰 메리트가 없다, 좀 이 정도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아무래도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이번 연도 내내 계속해서 실적에 대한 우려도 있었고, 그 다음 전방 산업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었고, 좀 여러가지 악재가 많았었지만 이제는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는 단계인 만큼, 우리 주주분들께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부터는 이제 버티는 자리다. 실적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은 기업들이 내년부터 점차 개선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이를 뒷받침할 만한 여러가지 근거도 계속 나오고 있죠.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번 연도 소재 기업도 그렇고 장비 기업도 그렇고, 장비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한번 사이클이 돌았기 때문에 안 좋은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이제 소재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잘 올라가고 있던 실적이 꺾였던 이유가 뭐였냐면, 뭐 원자재 가격도 원자재 가격인데 가장 큰 문제가 결국에는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둔화됐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근데 이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가장 많이 줄었던 나라가 어디냐면 유럽이에요. 유럽. 자, 여러분들 지금 현대차 보면은 어때요? 전기차 잘 팔고 있죠. 근데 어디에서 팔아요? 북미에서 팔고 있죠. 미국에서. 한마디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진짜 팩트만 놓고 보면요, 전기차 잘 팔려요. 근데 이제 유럽 시장에서 전기차가 안 팔린 게 가장 큰 문제인데, 유럽에서 전기차가 왜 안 팔렸냐면, 유럽에서 전기차 시장 중에 가장 큰 데가 바로 독일이에요. 독일. 근데 독일이 2023년 작년까지는 전기차 구매 시에 보조금을 줬습니다. 보조금을. 근데 이번 연도 2024년도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안 줬어요. 뭐 재정상의 문제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큰 문제가 발생을 하죠. 작년까지만 해도 내가 전기차 살 때 보조금을 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혜택을 받았어. 근데 내가 살려고 하니까 이걸 안 준대. 당연히 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 근데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죠. 독일이 다시 한번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부활시키겠다. 자, 이로 인해서 많은 한국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될 거다. 그리고 또 여기에 맞물리는 게 뭐냐면 유럽연합의 전기차 관세 인상, 그 다음 또 작년에 IRA 세부 조항 중 하나였었던 해외 우려 기간, 자 FUC라고 하죠. 여기에 이제 중국을 집어넣고 중국산 제품을 쓰거나 뭐 배터리를 사용하게 되면은 보조금 안 주겠다, 세액공제 혜택 안 주겠다, 이런 게 작년에 나왔던 IRA 세부 조항인데, 이게 이번에 미국 하원에서 처리가 됐습니다. 자, 상원 처리만 남았거든요 지금. 자, 그럼 자연스럽게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거고, 이 빈자리를 누가 채우냐? 한국 기업들이 채운다. 그래서 막 이런저런 전방 산업에 대한 변화가 최소한 2차전지 섹터 큰 흐름으로 봤을 때 부정적이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는 2차전지는 지금 투자하기 나쁘지 않다. 왜?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작년 7월에 만들었던 고점 대비 50% 가까이 주가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적인 부분만 봐도 메리트가 있는데, 이렇게 주가가 빠졌던 악재 부분들이 서서히 해소가 되는 게 내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은요, 최소한 우리가 포스코홀딩스를 볼 때는, 자, 이 자리 많이 힘들 거고 여러분들 지쳤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최소한 매도하는 자리는 아니에요. 지금은 그냥 끌고 가면서 버티는 구간이지, 최소한 내가 매수는 못할지언정 급하게 매도할 만한 자리는 절대 아니다. 이거를 제가 좀 설명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으면 촬영에 큰 힘이 되는 구독, 좋아요 까먹지 마시고 지금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앞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포스코홀딩스를 바라보는 관점, 첫 번째,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시간이 필요하다. 어쨌든 2차전지에 대해서 산업이 좋아지고 이게 실적으로 반영되기까지는 당연히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리고 차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도 결국에 종목이 추세적으로 크게 올라가려면 여러분들 단기 평선 돌파하는 거 솔직히 얘기하면 안 중요해요. 자, 5일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올라갈 때는 돌파가 나왔다가 빠지면 또 그대로 이탈 나와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종목의 큰 방향성, 장기 평선, 뭐 121선, 241선, 481 2년선, 이런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근데 원래 같으면 여러분들 포스코홀딩스가 언제예요? 작년이었죠. 이렇게 큰 파동이 나왔어요. 시가총액 28조 원짜리가 한때 40조 원도 넘겼었죠. 50조 원까지. 근데 이런 파동이 나오면서 문제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바로 지금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가장 위에 있는 분홍색 선 뭐예요? 5일선. 가장 밑에 있는 이 검정색 선 뭐예요? 241 이평선. 단기 이평선이랑 장기 이평선이랑 이격도가 말도 안 되게 벌어졌어요. 말도 안 되게. 자, 대형주는 여러분들 이격도가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구조예요. 갈 때 가더라도 완만하게 가야 돼요. 완만하게. 근데 이미 오버슈팅이 한번 크게 나왔고 이평선끼리의 이격도가 이만큼이나 벌어졌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축소를 시키고 얘네가 모이려면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년 넘게 조정받으니까 지금 어떻게 됐어요? 오늘자 주가 여러분들 검정 색깔 이평선 여기 있고요, 5일선 여기 있어요. 이전보다는 이격도가 확실히 줄었죠. 그쵸 여러분들? 옛날에는 장기 이평선이랑 단기 이평선이랑 만나는 거 꿈도 못 꿨어요. 근데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는 서서히 희망이 보인다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올라갈 때 정리하고 나올 수 있는 희망. 그러니까 최소한 포스코홀딩스는 저는 지금은 매도하는 관점이 아니고 여러분들
뭐 차트상의 흐름도 그렇고 뭐 2차전지에 대한 산업 변화도 그렇고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의 상승을 제한했던 여러 가지 악재 요인들이 하나씩 해소가 되는 부분도 그렇고 이제는 조금만 우리가 버티면요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버티셔서 좋은 결과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또 앞으로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투자하실 때 이렇게 남들이 다 좋다고 하는 구간에 막 주가가 무리하게 급등하고 있을 때 들어가지 말고요. 우리가 올라가기 전부터 미리미리 관심을 갖고 들어가 계시면 똑같은 종목을 매매하더라도 남들은 10% 볼 때 여러분들은 뒤에 공 하나 더 붙여서 한 100%씩 수익도 볼 수 있어요. 자, 그만큼 내가 들어가는 타이밍이 중요한 건데, 자, 이런 저점 자리를 공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근데 그 수많은 방법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필요 없어요. 딱 한 가지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앞으로 주식하는데 큰 도움 될 겁니다. 제가 그래서 배워두면 무조건 도움되는 방법 한 가지만 설명드릴 거고요. 중요하니까 지금부터 잠깐만 좀 집중해주세요, 여러분들. 자, 우선 지금 이 차트를 보면서 제가 추가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정말 중요하니까 잠깐만 좀 집중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자, 지금 이 펩트론이라고 하는 종목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부터 현재까지 엄청난 파동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크게 봤을 때 여기에서 한번 상승 파동 나왔고 여기서 한번 나왔고 그 다음 지금 같은 경우도 상승 파동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매매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이 자리에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매수하자마자 주가가 반토막이 났을 거예요. 지금 이 고점부터 저점까지 마이너스 50% 정도 되거든요. 그 다음 또 만약에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번 7월 8월에 고점 찍었을 때 들어갔어요. 이렇게 빠지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 마이너스 50%예요. 세력들이 흔드는 이 구간에서 당연히 개인들은 털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엔 가장 좋은 건 이런 파동이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미리미리 들어가는 거예요. 미리미리. 자, 그러려면 결국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건 세력이 어디 자리에서 매집을 하는지, 그 다음에 매집을 다 끝내고 어디서부터 주가를 올리는지 이것만 딱 알고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런 움직임을 여러분들께서 파악하는 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세력들이 매집을 한다는 건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 풀려있는 물량을 매집을 하는 것, 한마디로 매수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매수의 흔적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속일 수 없는 차트에 전부 다 나와요. 왜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거래량이다. 세력들은 얼마든지 돈을 써서 가짜뉴스, 뭐 호재, 악재 이런 것들 만들어낼 수 있지만 본인들의 물량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차트에 남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세력들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저는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증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보조지표가 아닌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고 지금 이 펩트론 종목 차트에도 적용되어 있는데요. 자, 우선 지금 여러분들 차트와 제 차트의 다른 점, 바로 바닥 자리에 노란 색깔 화살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번 포착됐고 그 다음 또 여기에서도 포착이 됐죠. 지금 펩트론의 전체적인 종목의 차트를 봤을 때도 이 노란 색깔 화살표 딱 2번 나왔습니다. 2번. 근데 이 화살표가 나올 때마다 주가는 어때요? 항상 급등을 했죠. 이게 결국에는 세력이 매집을 끝내고 주가를 급등시키기 전에 나오는 정말 중요한 매수 신호예요. 뭐 펩트론뿐만이 아니고 알테오젠 같은 종목도 보시면 이렇게 상승 파동이 나오기 전에 언제 나왔어요, 여러분들? 지금은 보이지도 않죠. 2023년 7월 20일 작년에 나왔습니다. 작년에 포착되고 나서 지금까지 주가 한 7,800% 올랐습니다. 그 다음 리가켄바이오 종목도 마찬가지죠. 세력의 매집 신호가 한 번, 두 번, 세 번 나오고 엄청난 폭등이 나왔어요. 그 다음 HLB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서 한번 나왔고 엄청난 파동 나오고 그 다음 또 주가가 쭉 빠졌지만 과대낙폭 자리에서 한번 포착되고 또 반등. 정말 신기한 건요, 여러분들, 주가가 급등하고 있을 때는 절대로 이 신호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지표만 활용을 하시면요, 혼자서 매매하는 거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지표를 설정하는 방법이 뭐 특별한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컴퓨터, 휴대폰 모두 다 적용이 가능하고요. 실제로 저한테 설정법 받아서 적용하시면요, 한 1, 2분이면 가능할 거예요. 저는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수식관리자에 들어가서 여기 신호 검색 쪽에 사용자 검색 보시면 제가 설정한 내용이 나오죠. 세력의 매수 신호라고 정확하게 금액까지 나오는데요. 뭐 HLB 같은 경우는 언제 나왔냐면 작년 11월 6일 날 세력의 매수 신호 33,400원에 나왔죠. 포착되고 나서 주가가 한 400% 올라갔네요.
이렇게 400% 올라가고 주가 쭉 급락 나왔지만 여기서 한 번 더 포착되고 한 2배 가까이 올라갔고요. 자, 이런 맥점만 공략해도 여러분들 남들 10% 단타 치고 나올 때 우리는 그냥 뒤에 공 하나 더 붙여서 100% 수익 보고 나오는 거예요.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는 이 지표 전부 다 이제 공유해 드릴 거고요. 제가 이 지표를 설정하는 방법을 이렇게 따로 파일로 만들었어요. 여기 보시면 세력의 매수 신호 지표 설정하는 방법 나와 있죠. MTS, HTS 전부 다 설정 가능하고요. 또 이렇게 지표 설정하는 방법 제외하고도 여러분들에게 도움될 만한 기본적인 교육 자료 있잖아요. 이런 것들 전부 다 공유해 드릴 거예요. 자, 우리가 언제까지 남한테 의지해서 경제TV에 나오는 추천주 받아보고 주위에서 좋다고 해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운 좋으면 한두 번 정도는 수익 봐요. 근데 이런 매매가 1년, 2년, 3년, 4년 동안 계속해서 지속될 수가 없고 내가 항상 들어갈 때마다 수익을 볼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도 혼자 매매할 줄 아셔야 되고, 내가 지금까지 혼자 매매했을 때 수익은커녕 손해만 봤다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 지표를 활용을 하시면 진짜 큰 도움 될 겁니다. 제가 돈 받고 보내드리는 것도 아니고 대가를 요구하면서 판매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희 구독자분들이면 전부 다 100% 무료 나눔 해드릴 거예요. 직접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런 자리 여러분들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들어가고 내가 그냥 차분하게 기다리면 알아서 갑니다. 알아서. 급등하는 구간에 안 나와요. 리스크 있는 매매 안 합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물고기를 잡아서 제가 맨날 갖다 주는 것보다는 여러분들께서 혼자 스스로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지만 내가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자, 오랫동안 투자하면서 안 깨먹고 그래도 제 2의 월급 통장 정도는 가져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움받는 거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잘 모르면 모를수록 더욱더 공부를 해야 되고 도움을 받아야 돼요. 일단 설명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 자료를 공유받는 방법은 전혀 어렵지 않아요. 자, 위에 나와 있는 4253-6578 번호로 여러분들께서 구독 버튼을 눌렀다는 간단한 구독 인증 문자만 좀 남겨주시면 되고요. 자, 지금 보고 계시던 영상 잠깐 멈추고 저한테 구독이라고 작성해서 문자 발송하는 거 끼케야 1분에서 2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시간만 딱 투자하시면요, 여러가지 교육 자료부터 지표 설정하는 방법까지 전부 다 받아갈 수 있으니까 그냥 속는 셈 치고 문자 한 통 보내보시면 돼요. 요즘에는 문자 발송하는 것도 전부 다 무료고 실제로 저한테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이 안 온다, 그냥 취소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건요, 이 자료가 진짜 특별한 자료여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누구나 다 배우면 할 수 있고 지표만 설정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매매이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저희 구독자분들이기만 하면은 무료로 받아갈 수 있으니까 자, 구독 버튼 까먹지 마시고 꼭 저한테 문자 남겨주시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이제 주식을 하는 사람이고 제 주위에서도 주식하다가 잘 된 사람도 있지만 안 된 사람도 진짜 많아요. 근데 저는 대한민국에서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100% 제가 혼자 다 챙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적어도 저희 구독자분들에겐 제가 좋은 정보 드릴 수 있고 제가 지금까지 얻었던 여러가지 노하우 같은 것들 다 공유할 수 있으니까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머뭇거리지 마시고 꼭 기회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도 결국엔 이렇게 여러가지 자료 공유하고 지표를 설정하는 방법 알려드리는 거 제 유튜브 채널 성장에 도움을 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잘 되라고 좀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이랑 좋아요는 까먹지 마시고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릴게요.